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사진에 찍혔습니다. 열세에 몰려있던 지난달 초, 지금 한 달 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만 워낙 열세였던 국면을 반전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안철수 후보는 뚜벅이 유세를 펼치고요. 그때 조작 발표, 조작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용주 의원이 그 전면에 서 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사실 이 당시에 이제 폭로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공명선거 추진 단장 자격으로 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는 그 녹취록을 공개하고 또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하는 의혹이 생겼을 때도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거 확실한 것이다. 여러 사람한테 크로스 체크까지 다 한 것이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짜 녹취록을 들고 이 문준용 씨를 대상으로 해서 제2의 정유라다 이런 이제 공세를 펼친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괴롭고 또 아마 얼굴을 좀 들 낯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도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네. 어찌됐든 본인이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을 맡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또 이거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수습이 잘 무리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도덕성의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로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해서 제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이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는데요. 정가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주인공에 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한번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아빠가 하란 대로 해서 줬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최순실의 딸 정의로운 사건과 똑같다.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소통과 화합을 제일 잘하는 안철수.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소화제 안철수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자발적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매우 가까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의 교수와 제자 관계이기도 했고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평범한 아줌마의 대박 신화, 벤처로도 자신의 사업을 일궜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면밀히 보면 총선에서도 예비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었고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정치부를 오랫동안 출입해 봤지만 이런 사건은 사실 뭐 처음 당해보는 것 같은데 이 이유미 씨라는 분이 보니까 굉장히 정치 지향적이었던 인물 같아요. 지난 2012년 그다음에 2016년 그 여수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아마 본인이 상당히 이제 그 계획을 했고 예비 후보까지 등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하여튼 안철수 후보 옆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도왔고 지난 2012년에는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기록을 담은 이 안철수 후보의 66일간이라는 책 자체도 본인이 발간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본인도 고려대를 나오고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온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식자층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뭐 황당무계한 일을 계획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대선의 여론조사보다는 깜깜하게 기한했지 않습니까? 특히 문준용 씨 문제로 해서 대선에서 가장 아주 치열하게 붙었던 그 상황인데 이렇게 가짜를 조작해내서 이거를 발표한다? 이것 자체는 보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지난 그 김대엽 사건이라고 그 이해창 후보의 사건 때 그때는 사실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락을 미치는 사건을 이 거짓으로 했다. 이게 세상에 안 알려지려고 생각을 했다. 제가 볼 때 정말 믿기지 않는 짓인데 사실 뭐 지금 검찰에서 뭐 조사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혼자 했다고 믿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저 지시를 받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의원 말씀처럼 이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은요. 그 또 이제 이 국민의당에서도 김동철 그 원내대표 말씀으로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의혹 사건, 문준용 씨 의혹 사건과 또 이유미 씨 이 조작 사건을 같이 뭐 특검으로 하자 뭐 이런 네.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차제.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유미 씨 그 조작 사건 그 내용만 지금 밝혀진 거니까 이 차제 이 모든 문제를 털어가지고 그 분명히 함으로써 그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도 될 것이고 네. 또 그 문준용 씨에 대한 그 명예회복도 될 것이고 하니까 이 차제 그렇게 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당연히 여기 대해서 당적인 책임을 져야죠. 혼자서 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저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선거를 평가한 책까지 이분이 냈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어깨띠까지 매주는 장면이 저희 제작진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 이분의 과거 모습에서 뜻밖의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던 인연이 있었는데요. 나란히 앉아서 함께 이야기도 주고받았던 어떤 연원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리상담소라든지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적합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멘토링이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는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요. 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좋은 그런 정말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본인이 사업을 만들고요. 또 이 벤처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창조경제 박람회 대통령상도 수상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3년 동안 걸려있던 메인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2010년대에도 그 안철수 당시 캠프에 따라오면서 뭐 어떤 자원봉사 활동도 했었고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졌던 분이라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거든요. 그리고 저 시점이 2014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4월에 세월호 네. 사태가 벌어졌고 그 이후에 저분이 바로 예, 이유미 씨죠. 박근혜 그러니까 전 본인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기도 하는 장면인데요. 코엑스입니다. 창조경제 박람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치적으로도 저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의도가 들어있던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그때 당시부터 이미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박 전 대통령과 친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정말로 가까운 친한 친구도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또 다시 나중에는 국민의당에서 또 출마 예비 후보로서 출마까지 했어 그런 인물이고 또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사건에까지 연루가 됐다는 게 저 이유미 씨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그런 어떤 성형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건 가정입니다. 국민당 내에 저런 것을 꾸미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또 이용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박근혜 볼 정부 때는 창조경제 성공 사례로 이분이 꼽혔었네요. 상당히 네. 부침성이 있는데 그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친되겠다, 일명 친한 친구 되겠다라고 본인이 소회를 밝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네. 이유미 씨의 이 지나친 공명심 이게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드는 한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로 디지털 단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청년 CEO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 지금 만난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타트업 기업들 청년들하고 같이 모아서 창조 경제를 홍보하는 뭐 이런 자리에 이제 거기에 나가서 박 전 대통령하고 만났던 장면이었는데 네. 저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기업들 청년들 모아서 그 사연도 듣고 거기에 고충이나 애로를 듣는 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이후에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린 글이 제가 볼 땐 굉장히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야. 나 지금 굉장히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과시나 이런 욕구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전에 이미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것처럼 광팬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정치적 표현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인데 또 박 전 대통령하고도 저렇게 친한다는 걸 과시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공명심이 강하다. 또 본인의 어떤 그 역할이나 본인 자체를 외부에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고 네. 그게 이제 정치적 욕심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서 국회의원도 좀 하고 싶어 하고 또 당에서 어떤 선거 기간 내내
뭔가를 좀 본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좀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해 볼 때 과연 국민의당의 어떤 조직적인 문제로 이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좀 회의가 들거나 좀 다른 의문이 좀 들기도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뭐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의당에서 이런 이제 중차대한 문제를 폭로를 할 때 이유미 씨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폭로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조직적인 활동이 뒷받침이 누군가는 있었을 거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유미 씨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을 볼 때는 또 그 아닌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볼 이유미 때는 씨가요. 예. 워킹맘 대표 멘토로 안철수 당시 후보를 지원했었습니다. 아마 이 친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멘토단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모양인데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들어오는 속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이 되겠죠. 그때 이 허위 조작 혐의에 대한 상황을 진상을 보고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지금 아직 침묵을 깨고 본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유미 씨하고 어떤 관계였을까요? 먼저 과거에 이유미 씨의 안철수 전 후보에게 바치는 이 헌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우리 정치를 조금 더 힘내서 잘 하실 수 있게 많은 힘을 보태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별명을 좀 지어봤어요. 소통과 화합을 제일 잘하는 안철수 해서 앞글자를 따서 소화제 안철수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네,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합시다. 워킹맘 대표로 멘토 역할을 자임하면서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직접 만든 어깨띠를 둘러주기도 했던 이유미 씨였습니다. 당시에는 고구마 문재인 때문에요. 소화제 안철수를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이거예요. 네. 아까 이제 양지열 변호사가 뭐냐면 정치인들한테 이용하겠다 그런 스타일이고 성격이다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정치인들도 네. 저분한테 속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자기 공명심이 있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정치인들도 앞으로 말이죠. 사람들 좀 가려가면서 같이 일을 해야지. 입에 맞도록 그다음에 이렇게 뭐든지 자꾸 제공한다 해서 거기 혹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엄청스러운 그 덫에 스스로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 대표도 뭐냐면 이렇게 아주 입에 맞는 말, 귀에 솔깃한 말, 그다음 더더구나 내가 스승이고 제자 관계인데 설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믿거나 이렇게 또 너무 말이 닮은 집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이 단 집에는 가되 그런 식으로 너무 말을 달게 하는 사람은 정말 경계를 해야죠. 근데 저분이 보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도 이거 소화제 소통과 그런 것 화합을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소화제라는 말까지 잘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렇게 너무 말을 달게 하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정치인들도 좀 안철수 전 대표도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아마 근데 너무 이런 바람에 사태가 너무 엄청스럽게 커졌죠. 생각지도 못한 접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인 사진 그리고 창조경제에서의 대통령상 급기야 안철수 전 대표의 진신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오늘날의 이 사태를 불렀던 단초가 됐던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유미 씨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국민의당이 이 사실을 언제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사실은요.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의 이 사건은 이제 파슨스 당시 대학교 동창들이 이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문준용 씨가 당시 동창은 한 2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2명한테 이야기는 절대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다 검찰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유미 씨를 소환 통보를 한 거예요. 검찰 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이게 이제 들킬 것 같으니까 25일 날 당 관계자한테 이제 본인이 토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알게 돼서 당에서 혹시나 검찰 수사에서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 나오기 전에 당이 황급하게 일단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물론 속았다고 당해서 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당에도 뭐 검사 출신들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조 의원도 사실은 부장검사 출신이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검증을 한번 해봤어야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라면 미리 알았다라면 그럼 뭐 빨리 안 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지금 오늘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밝혀는 거잖아요. 검찰에 가기 전에. 네.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과연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부에서 확인하려고 했던가. 그리고 또 이걸 누가 먼저 알고 지금 이은미 씨 증언을 보면 이걸 본인이 좀 마음에 이제 캥겨서 네. 이거 빨리 이거 고백을 하자.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선거 끝나면 다 이제 고소 고발 다 취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냥 묻히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과연 그러면 했는 사람이 누구고 그걸 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사람은 또 딴 사람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네. 제가 볼 때 지금에서 뭐 국민의당이 특검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당은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특검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수사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저는 의무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본인들의 책임 유산을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중도 사퇴까지 그 과정을 담은 책도 저자 이유미의 이름으로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로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했고 또 카이스트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날 꽃다발 선물과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명심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는 몰랐을까요? 글쎄요.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민의당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좀 역공의 측면으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 당이 공멸할 수 있다고 하는 뭐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특검을 해서 뭐 진상을 밝히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당에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 공세로 이번 문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라서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국민의당이 어찌됐든 이번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이은미 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광팬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꼭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당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은미 씨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파일을 갖고 오거나 뭐 물론 조직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갖고 왔다고 하면 그걸 검증해야 되는 것은 당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네.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는 당에 있는 거고 당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그걸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은미 씨의 행동도 문제지만 조직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에서 그걸 제대로 검증하고 그걸 검증한 뒤에 국민들한테 알렸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은미 씨 한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앞으로 2번이든 3번이든 국민들한테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야 국민의당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미 씨의 검찰 출석 시점에 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말이죠. 책임 정하나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었고요. 오늘 미묘한 블로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 공식 블로그에 3년간 한국 정치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을 한 것 같다. 이건 국민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라고 올리시는 걸까요? 지난해 2월에 했던 인터뷰 기사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의 그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더 밑바닥을 더 네.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전 대표와 관련된 상황을 지금 국민들은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겪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참 많이 알죠.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다가 양보했다가 또 네. 다른 당에 들어갔다가 또 뛰쳐나와서 또 독립을 했던 그런 과정들까지 지나는 과정을 겪은 건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봐는 오늘의 지금 국민의당의 모습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느닷없이 오늘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올리셨는지 아니면 저런 걸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관리하시니까 주변에서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런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정치를 하고 새 정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는 한국 정치의 그런 어떤 그 좋지 않은 모습이 또 안철수의 발목을 또 잡는 거다. 나는 억울하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국민의당이 네.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패널 여러분들께 변호사님 말씀하신 동안에요. 지금 그러면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묵묵부답에 보고는 받았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안철수 전 후보는 마음속에 어떤 심저의 메시지가 있을까? 패널 여러분들께 한번 판넬에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변호사님 뭐라 쓰셨어요? 저는 대선의 추억이라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영세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였었는데 그 끝까지 범인을 못 잡아서 안타까워하는 형사들의 일대기 네.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였는데 안철수 지금 전 후보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할 것도 도대체 누가 이거를 사단을 일으켰느냐. 그리고 이 단순하게 한 사람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명쾌하게 네.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이 내용을 밝혀내고 나와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해명을 해내지 못하면 이 대선에 출마했고 모든 정치 활동을 했던 것이 이젠 추억으로 남아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다시는 이 현장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이 본인은 이제 여태까지는 이번에 실패했지만 50점 이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나가겠다고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진짜로 추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생명 걸린 최대 위기다라고 보고 계신 거군요. 김성환 평론가님 뭘 하셨어요? 저는 좀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봤는데요. 황충이 간다는 가을도 봄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격조 높은 뉴스앤 이슈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가을이에요. 네. 가을인데 풀무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 가을에 알곡이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다 네. 먹어치워가지고 가을이 먹을 거 없는 봄처럼 바뀐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요거는 황충인가요? 예, 황충이요. 네. 그러니까 풀무치를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저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심리적 측면으로 보면은 나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안 되는 거지.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네. 꼭 뭔가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가. 네. 난 정치하고 인연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2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홍보비 리베이트도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정말 몰랐어. 난 정말 몰랐는데 이걸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닐까? 누군가가 네. 내가 정치를 계속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은 지금 기자회견 한 이후에 25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입장 표명을 했다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닐까? 일단 이현정 의원께서는 뭐라 쓰셨나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이러려고 정치를 했나 이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금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심정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정치를 한 이후에 가장 지금 정말 정치의 어떤 밑바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본인이 아마 느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지금까지의 정치의 밑바닥을 경험하셨다면 앞으로는 정치의 땅 속을 경험하셔야 될 겁니다. 네. 사실 뭐 이 정치라는 게 모든 게 사실 본인의 책임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억울하겠죠. 물론 아니 내가 전혀 몰랐는데 사실은 뭐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왜 내가 사과 성명을 내야 되냐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겠죠. 그렇지만 정치라는 건 무한 책임이거든요. 네. 결국은 자기 당에서 벌어진 일들은 본인이 책임진 것이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지난번 대선 토론 때도 그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책임이겠죠. 아무래도 많은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정치라는 게 또 이런 겁니다. 어차피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 아마 정치의 어떤 좀 쓴맛 이런 것들을 좀 한껏 보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새정치 브랜드로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의 안철수 당시 후보였습니다. 사과를 얼른 해야 되겠다 혹은 거치까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늦은 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빠른 걸까요?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냉한 삼두. 네. 이건 뭐 식은땀이 서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네. 이 냉한이랑 식은땀이 언제 나느냐면 아주 두렵거나 아니면 또 아주 부끄럽거나 네. 그럴 때 식은땀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도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그 미래가 굉장히 두려운 것도 있고 네. 또 내가 이런 거짓말을 우리 참모들이 하는 가운데서 내가 대선을 치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가 이 국가를 이끌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느냐 여기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하필이면 다른 걸 가지고 지금 다른 뭐 어떤 과실이라든지
과오라든지 이런 걸 저지른 게 아니라 하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민 앞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해댔다. 여기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의 이 정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할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일파만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은 아마 그래서 어떤 말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입장이겠지만 정말 이 나라에서 정치인으로 계속 이 정치장에서 계속 역할을 하시고 또 다음에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사과를 했어야죠. 내가 잘못했을 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과감하게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리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이 뭐 지금 이렇게 나 당황합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기 이전에 우선 바로 그것이 국민의당 또 안철수 후보의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문준용 씨 그 의혹이라는 것은 누가 했건 간에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부터 하고 그 수습이라든지 앞으로 대응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동철 원내대표가 특검을 하자. 그 말도 일단 책임질 분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할 분들이 사과를 하고 나서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해야지 우선 그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그런 말부터 하는 건 이게 참 좀 난감하네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뭐 이미 박주선 대표가 사과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때 전면에 나섰던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였다. 이 점을 국민들은 그 점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팔꿈치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큰 적 내부에서 벌써 어수선해지지 않겠습니까? 당 내부에서는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당시 후보가 데려온 사람이 바로 전 최고위원 이준서 씨요. 지금 허위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이유미 씨가 언급했다고 하는 그분까지 포함해서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쳤으니 책임을 면할 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장 이유미 씨도 내가 아니라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서 말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첫째로는 국민의당이 그때도 잘못했지만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당에 엮여서 이런 일을 들었고 자기가 덮어쓰게 생겼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수사를 검찰에 가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문자로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과를 하면서 이제 박수선 대표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이용주 당시 그러니까 그때 공명선거 추진단장도 이 사람이 고백을 했다, 자백을 했다, 자기가 잘못한 걸로. 그럼 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이 사람 하나로 묶으려는 거거든요.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회 초년생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 사람을 엄벌에 쳐야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그 사람이 했을까? 게다가 사회 초년생도 아니잖아요. 지금 30대 후반인데다가 벤처기업 대표였다가 국회의원을 하게 또 2번이나 낯선 사람인데 어떻게 저기서 끝날까라는 상황에서 마치 꼬리 자르기 좀 비춰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당내에서도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대선 이후에 당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안철수 어떻게 보면 개파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가 아니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안철수 대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복잡한 사정이 곧 있을 전당대회까지 이어지겠죠. 정말 앞침 대 덮친 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최고의 인재라고 데려온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이라 하더라도 우리만 이기면 모든 고소 고발 발이 취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왜 옛날 봤던 구정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 안철수의 정책 카페가 이미 폐쇄가 됐고요. 저희 제작진이 알아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개인 짐을 챙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 그러면 뭐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건 곧바로 사과를 해도 모질라고 그럼 뭐 본인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고 정치적 책임 뭐 아니면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문제니까요. 근데 만약에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본인이 데려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 그래도 정치적 책임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타이밍,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이 언젠가 그리고 또 어느 범위까지 사과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갈피를 잘 못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서로 주장이 다르고 이유미 씨 주장하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회 주장도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상이 규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사과의 범위도 다를 거고 사과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냥 최대한 침묵을 지키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사자들을 조사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내용이 어떤지 실체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이 온전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 진로와도 사실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도덕적 상처를 입은 정당이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네. 이제 앞으로 보면 지금 뭐 전당대회도 있으면서 특히 이제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또 반대파들이 상당히 또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일단 청와대 입장을 보면 청와대는 일단 뭐 상당히 그래도 좀 여유롭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과연 이제 이 40명의 현재 의원이 있는 이 국민의당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해 당내 아마 분란이 상당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또 내부에서는 이제 그동안 좀 잠잠했던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까지도 사실 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지금 혼자 독자적으로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못한다면 당이 앞으로 뭔가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전당대 등등을 봐야겠지만 일단 내부에서는 보면 기존의 응징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당내에 안철수 전 대표의 위상이 상당히 축소되면서 사실 국민의당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전 후보 때문에 사실 출발한 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당의 주인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까 상당히 네. 공격도 심해지고 일단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시련의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이를 계획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대선의 여론조사보다는 깜깜하게 기한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문준용 씨 문제로 해서 대선에서 가장 아주 치열하게 붙었던 그 상황인데 이렇게 가짜를 조작해내서 이거를 발표한다? 이것 자체는 보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네. 다 아시겠지만 지난 그 김대엽 사건이라고 그 이해창 후보의 사건 때 그때는 사실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락을 미치는 사건을 이 거짓으로 했다. 이게 세상에 안 알려지려고 생각을 했다. 제가 볼 때 정말 믿기지 않는 짓인데 네. 사실 뭐 지금 검찰에서 뭐 조사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혼자 했다고 믿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저 지시를 받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네. 이제 이 의원 말씀처럼 이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은요. 그 또 이제 이 국민의당에서 동철 그 원내대표 말씀으로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의혹 사건 문준용 씨 의혹 사건과 또 이유미 씨 이 조작 사건을 같이 이 뭐 특검으로 하자 뭐 이런 네.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차제.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유미 씨 그 조작 사건 그 내용만 지금 밝혀진 거니까 이 차제 이 모든 문제를 털어가지고 그 분명히 함으로써 그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도 될 것이고 네. 또 그 문준용 씨에 대한 그 명예 회복도 될 것이고 하니까 이 차제 그렇게 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당연히 여기 대해서 당적인 책임을 져야죠. 혼자서 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저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선거를 평가한 책까지 이분이 냈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어깨띠까지 매주는 장면이 저희 제작진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 이분의 과거 모습에서 뜻밖의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던 인연이 있었는데요. 나란히 앉아서 함께 이야기도 주고받았던 어떤 연원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리 상담소라든지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적합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멘토링이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는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요. 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좋은 그런 정말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본인이 사업을 만들고요. 또 이 벤처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창조경제 박람회 대통령상도 수상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3년 동안 걸려있던 메인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2012년대에도 그 안철수 당시 캠프에 따라오면서 뭐 어떤 자원봉사 활동도 했었고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졌던 분이라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거든요. 그리고 저 시점이 2014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태가 벌어졌고 그 이후에 저분이 바로 이유민 씨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그러니까 전 본인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기도 하는 장면인데요. 코엑스입니다. 창조 경제 박람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치적으로도 저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의도가 들어있던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그때 당시부터 이미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박 전 대통령과 친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정말로 가까운 친한 친구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또 다시 나중에는 국민의당에서 또 출마 예비 후보로서 출마까지 했어요. 그런 인물이고 또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아빠가 하란 대로 해서 줬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최순실의 딸 정의로와 사건과 똑같다.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소통과 화합을 제일 잘하는 안철수.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소화제 안철수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자발적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매우 가까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의 교수와 제자 관계이기도 했고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평범한 아줌마의 대박 신화, 벤처로도 자신의 사업을 일궜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몇몇 보면 총선에서도 예비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었었고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부를 오랫동안 출입해 봤지만 이런 사건은 사실 뭐 처음 당해보는 것 같은데 이 이유미 씨라는 분이 보니까 굉장히 정치 지향적이었던 인물 같아요. 지난 2012년 그다음에 2016년 그 여수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아마 본인이 상당히 이제 그 계획을 했고 예비 후보까지 등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하여튼 안철수 후보 옆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도왔고 지난 2012년에는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기록을 담은 이 안철수 후보의 66일간이라는 책 자체도 본인이 발간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본인도 고려대를 나오고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온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식자층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뭐 황당무계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사진에 찍혔습니다. 열세에 몰려있던 지난달 초, 지금 한 달 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만 워낙 열세였던 국면을 반전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안철수 후보는 뚜벅이 유세를 펼치고요. 그때 조작 발표, 조작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용주 의원이 그 전면에 서 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사실 이 당시에 이제 폭로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명선거 추진 단장 자격으로 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는 그 녹취록을 공개하고 또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하는 의혹이 생겼을 때도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거 확실한 것이다. 여러 사람한테 크로스 체크까지 다 한 것이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짜 녹취록을 들고 이 문준용 씨를 대상으로 해서 제2의 정유라다 이런 이제 공세를 펼친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괴롭고 또 아마 얼굴을 좀 들 낯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도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본인이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을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또 이거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수습이 잘 무리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도덕성의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로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해서 제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이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는데요. 정가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주인공에 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한번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건에까지 연루가 됐다는 게 저 이유미 씨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그런 어떤 성형,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건 가정입니다. 국민당 내에 저런 것을 꾸미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또 이용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창조경제 성공 사례로 이분이 꼽혔었네요. 상당히 네. 부침성이 있는데 그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친되겠다, 일명 친한 친구 되겠다라고 본인이 소회를 밝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네. 이유미 씨의 이 지나친 공명심, 이게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드는 한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로 디지털 단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청년 CEO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 지금 만난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타트업 기업들 청년들하고 같이 모아서 창조 경제를 홍보하는 뭐 이런 자리에 이제 거기에 나가서 박 전 대통령하고 만났던 장면이었는데 네. 저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기업들 청년들 모아서 그 사연도 듣고 거기에 고충이나 애로를 듣는 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이후에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린 글이 제가 볼 땐 굉장히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야. 나 이거 굉장히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과시나 이런 욕구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전에 이미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것처럼 광팬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정치적 표현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인데 또 박 전 대통령하고도 저렇게 친한다는 걸 과시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공명심이 강하다. 또 본인의 어떤 그 역할이나 본인 자체를 외부에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일이 아니었나